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부자들이 가르쳐준 부의 마인드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부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길래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 돈이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시나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20대 초반 학자금 대출에 월세, 생활비까지 매달 빠듯하게 살았죠. 그때마다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때의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만난 부자들에게 배운 부의 마인드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40대 초반의 사업가 김철수 씨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는 저도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죠.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는 걸요. 김철수 씨는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투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불어나 지금은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당장 시작하세요. 1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 돈을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만드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50대 후반의 임대사업자 박영희 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하는 작은 결정들의 연속이에요. 박영애 씨는 20대 때부터 꾸준히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 그녀는 집에서 부동산 공부를 했죠. 힘들었냐고요? 물론이죠.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돈은 문제 해결의 도구일 뿐이다. 세 번째로 만난 분은 60대 초반에 은퇴한 CEO 이민국 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여겨요. 하지만 돈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도구고요. 이민국 씨는 젊었을 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했고 그 결과로 돈이 따라온 거죠.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라. 네 번째로 만난 분은 30대 후반의 스타트업 CEO 정소영 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데 집중해요. 커피 한 잔 줄이고 외식 한 번 줄이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어요. 대신 수입을 늘리는 데 집중하세요. 정소영 씨는 직장 다닐 때부터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점점 수입이 늘어나자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했고 지금은 연매출 100억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물론 처음부터 큰 돈을 벌 순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를 항상 고민하세요. 그러다 보면 기회가 보일 거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다섯 번째로 만난 분은 40대 중반의 전업 투자자 최재현 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사업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면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최재현 씨는 20대 때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었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실패에서 배우는 거죠. 부자들과 교류하라. 여섯 번째로 만난 분은 50대 초반의 부동산 개발업자 강미란 씨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친해지세요. 그들의 생각 방식, 행동 방식을 배우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가난한 마인드를 갖게 되고 부자들과 어울리면 부자 마인드를 갖게 돼요. 강미란 씨는 30대 초반부터 각종 세미나와 모임에 참석하며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돈을 벌기 전에 돈을 관리하는 법부터 배워라. 7번째로 만난 분은 30대 후반의 파이낸셜 플래너 윤성호 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을 관리하는 법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다 날아가 버려요. 윤성호 씨는 고객들에게 항상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수입의 50%는 생활비로, 30%는 저축과 투자로, 20%는 자기계발과 여가로 사용하세요. 물론 이 비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돈을 벌수록 더 배워라. 8번째로 만난 분은 40대 초반의 온라인 교육 사업가 한지원 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공부를 그만둬요. 하지만 그건 큰 실수예요. 돈을 벌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회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한지원 씨는 매년 수입의 10%를 자기 개발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사용한다고 해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투자예요. 그리고 그 투자는 반드시 수익으로 돌아올 거예요. 돈을 벌면서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라. 9번째로 만난 분은 60대 초반의 사회적 기업가 박민철 씨였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갈 때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박민철 씨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50대 중반의 심리학자 김영수 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마음이 나빠진다.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들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김영수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돈은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결과도 바뀔 거예요. 자, 지금까지 10명의 부자들에게 배운 부의 마인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런 마인드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오늘은 돈은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부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부자들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들은 이런 마인드를 꾸준히 실천했을 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인드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바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돈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만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의 마인드를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인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